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폭언과 욕설입니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웃긴 포인트로 가면 안 돼. 이게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랜선 노동법의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랜선 노동법 임금 체불편 봤어요. 제 짝꿍 진선미 노무사가 저를 무척이나 찾던데 나 없으니까 심심하지? 방송이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 저도 오늘 혼자 같아 보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학교에 학교폭력이 있다면 직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죠. 의뢰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통회사 무역팀에서 일하고 있는 2년차 양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년. 새로운 팀이 생겨나면서 기쁘게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생겨나고 저희 팀을 책임질 상사분도 입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사분이 열정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쇄신하시면서 팀을 이끌어주시는 모습에 든든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지시와 공개적인 모욕과 욕설 그리고 따돌림까지 하루하루 말 못할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희님. 네, 안녕하세요. 사연 듣고 혹시 침울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밝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저도 상담할 기운이 마구마구 납니다. 실은 마음이 조금 힘들긴 한데 바깥에서는 최대한 다 잊어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번 노동법 상담은 법률적으로도 다뤄야겠지만 양희님의 심리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이야기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팀장님과 일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네요. 네, 딱 1년 정도 지금 돼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낄 만한 행동이 시작되었을까요? 팀장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매뉴얼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팀원의 업무 내용을 보시면서 업무 분장을 진짜 다 다시 하셨는데 그때 당시 와 진짜 팀장님 되게 열정적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서였나? 서류 양식을 하나 새로 주시면서 이걸로 저한테 갈줄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건 좋기는 한데 꼭 표기되어야 할 그 데이터 넣을 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사에서 이미 정해놓은 통화관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꼭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팀장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 쉬시더니 알겠다고 하고 저한테 가라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요? 네네. 이게 꺼지라고? 근데 이게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그 사사건건 좀 트집을 네, 그 어떤 행동을 하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저희 팀에서 PT를 준비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하기에는 좀 큰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공개적으로 양이가 하지 그래? 양이 똑똑하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프로젝트를 떠넘기셨거든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뭐 똑똑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네. 안 해본 일이고 경험이 부족한데 실제 뭐 하기에는 어려웠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나온 날 모든 사람 앞에서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 허접이네. 누가 정규직으로 뽑은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듯이 말을 했었고 그 뒤부터 계속 그런 언행이 팀장님이 계속되긴 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연차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연차 일주일 전에 제가 서류를 올렸었는데 바로 전날 맨날 쉬면서 무슨 월차냐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추가적으로 좀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눈치를 줘가지고 연차 사용을 좀 포기하고 있어요. 와, 이건 큰일 날 뿐이네요. 그 연차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팀장님이 진짜 다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변 동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처음에는 같이 막 분노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저랑 같이 있으면 팀장님이 은근슬쩍 눈치를 줬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회사에 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이 방조자가 됐다는 거는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팀장님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나요? 팀장님이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회사 대표님 친인척
분이라는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도 눈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되려고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해요.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네요. 동료들 분들도. 양희님도 많이 불안하셨겠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그 소문 때문에 개인적인 부탁도 들어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인 부탁이요? 네. 더 어떤 걸까요? 하루는 밤 10시에 중요한 미팅 자리라고 해서 나갔는데 개인적인 술자리였고 결국엔 거기서 제가 대리기사까지. 차를 대신 운전해줬다고요? 네. 그 팀장님이 차를? 네. 와, 이대로 가면 우울증 같은 심리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겠어요. 사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양희님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네요. 혹시 그 왜 그런지 물어본 적 있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제가 꼭 고치겠다고 했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뭘 가르쳐달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야, 용기를 어처구니, 이게 내셨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분 자격지심 진짜 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세상에서 눈치 없는 사람이 제일 싫은데 회사에 붙어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러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양희님의 심리 상태가 정말 걱정되는데 심리 검사 결과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사전에 의뢰인의 현재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심리 검사를 시행했었거든요. 우선 검사 결과를 통해 양희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문항들을 보면 양희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주변 환경들에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희님이 부당한 게 있으면 자기 주장도 좀 하고 의견도 내는 그런 분 같습니다. 수용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었다면 양희님의 강점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은 자기 의견을 낸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양희님에게 상사가 얼마나 큰 공포와 분노의 대상인지 알 수 있죠. 요약하자면 직무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보상이 적고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먼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히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러한 정의에 비춰봤을 땐 양희님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담한 여러 사례들 중에 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모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취업 규칙으로 규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9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양희님 회사의 취업 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가 있을 테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사용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그런 데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한 가지의 자료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조치를 잘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가 되면 신속한 조사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판명이 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과 또는 재발 방지 대책, 가해자와의 분리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발생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게 인사 발령, 징계 조치 등을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지고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하셔서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괴롭힘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까봐 많이 두렵기도 한 게 있긴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팀장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흔히 말하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무서워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노사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한다는 근로감독 추진 방향을 지난 1월에 발표했었죠. 5대 불법 부조리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회사에 먼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담사님, 그렇게 해야 양희님의 심리적인 상황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죠. 저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요. 오늘 노무사님 말씀 듣고서 근로자를 이렇게 촘촘히 보호해주는 보호망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고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우리는 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있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처 행동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마음의 회복을 좌우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실에서 두 그룹의 개들에게 똑같은 강도와 빈도의 전기 자극을 주었는데 자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을 가졌던 개들과 버튼을 갖고 있지 못했던 개들은 나중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개들은 그저 무기력을 학습할 뿐이었지만 자극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개들은 생동감 그리고 실험실 우리를 탈출할 에너지를 갖게 되었죠.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심리 상담을 또 받으시는 것도 모두 양희님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버튼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상황을 내가 컨트롤해야 심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우리에다가 그 팀장을 가둬가지고 전기... 네, 양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 요청해 주시고 직장 내 괴롭힘 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드리니까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못한 고민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랜선 노동법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 심리 상담해 주신 김현주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입력하세요.